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몇 명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까요? 그리고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 속에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하고 살까요? 매거진원 새해 첫 초대석은 지난해 68명의 입기 연원을 완성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산 원광신협 이사장이자 금종교당 교도이신 소산 박시성 교도님 모셨습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초대석에 모시게 됐습니다. 부산 원광신협의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고요.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본인을 소개하신다면 평상시에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는 이제 원불교가 나의 인생 스승이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종교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당당하게 원불교 교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예. 시작하실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원불교 교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좀 그런 편이죠. 네. 물론 이제 장소나 때와 따라서 먼저 할 때도 있고 이제 말을 하는 도중에 원불교를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얘기하는 게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부산 원광신협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거든요. 이사장님을 재직하셨고 부산 원광신협은 어떤 금융기관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이제 지금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5년은 감사로 재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9년은 이사장으로 이제 있으면서 제가 맡을 때 상당히 부산 원광신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산도 한 100억 정도 규모고 또 좀 불실조합으로 어려워서 앞에 이제 이사장 하시는 분이 갑자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열반을 하셔버렸어요. 1년 남은 임기를 그 보궐로 들어가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워낙 열악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맡아야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심을 해서 이 신협을 제대로 원광신협을 한번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그 자산 규모가 그 300억 미만은 그 비상임 이사장입니다. 네. 이제 이상이 되고 건실한 조합이 되면 상임 이사장이 되고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는 이제 상임을 하게 되면은 연봉을 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비상임은 말 그대로 그 무보수입니다. 출무수당 출근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려울 때 비상임 이사장으로 그 재직을 했지만 매일 출근을 해서 직원들과 함께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 반드시 신협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원불교 위상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우리 원불교 신협이 알리는 그런 하나의 홍보도 되겠다 이런 각오로 정말 공심으로 직원들과 똘똘 뭉쳐가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근 9년 세월 속에 이제 1,100억의 자산이 늘어나고 1,100억이요. 네. 이익도 작년 기준에 이제 8억 이상 내어갖고 배당도 그동안 못 주었는데 배당도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3.5% 예금 이자보다 더 많은 그 배당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원불교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극복함으로 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대우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우리 정도 규모면은 한 7, 8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만 5명으로 1인당 생산성이 200억이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우리 원불교 정신이 아니겠나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의 부산 원광신협은 뒤돌아보면 9년, 10년 전에 비하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거로 해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원불교 신협이 많이 알려지고 도대체 그 원불교 신협이 정신이 뭔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또 신협 중앙에도 네. 인정을 받게 되었고 중앙회장도 그 해수로 2년 전에 저희 신협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상당히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해 연봉 220만 원 받으셨단 말씀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짐으로써 당초에 제가 들어올 때는 뭐 네. 보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뭐 일주일에 5만 원 뭐 그냥 그 교통비 정도 그 당시는 신협을 어떻게 하든지 그 정상 신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오직 그 신념 때문에 그게 연연하지 않고 해왔고 또 중간에 이제 300억이 넘을 때 상근 이사장 연봉을 받고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가 내 것을 챙기려면 직원들한테 가는 혜택이 적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오히려 더 그 혜택을 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신협이 이만큼 오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직원들과 화합이 되고 한 기운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되어온 결과다. 그런 이제 자부심과 긍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원광신협, 부산 원광신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정신이 대종사님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이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신협의 역사는 1960년도에 그 천주교 가브리엘라 수녀가 그 성가신협을 최초로 만들 때가 1960년도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뭐 57년 정도의 그 연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늘 그 원기 2년에 우리 대종사님 저축조합 네. 그것이 우리 한국 신협의 원조다, 효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저 자신이 그런 부분에 어떤 신협 세미나나 중앙회장이 왔을 때도 네.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장도 그 이후에 원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또 그분이 군산 사람이라서 네.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세가 약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혼자 힘은 힘든다.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 신협의 그 효시는 우리 원불교 원기 2년에 만든 저축조합이다. 네. 이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부산 원광신협은 우수 신협상을 연속으로 계속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치면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전례가 없는 일로도 알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이사장님께서는 부산시장상을 2번이나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뭐 상복이 터졌죠. 네. 상복이 터졌는데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상이 아니다. 작년에 혁신 강소 기업 금융 부분 대상을 받아가지고 부산시장상 받은 것도 규모는 비록 적지만은 상당히 내실이 이제 튼튼한 신협으로 그동안에 성장이 되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왔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조합도 제가 맡고 7년 올해
받는 것까지 하면 7년이에요. 네. 2017년까지 하면은. 네네. 근데 올해도 지금 가결산 마감해 보니까 충분히 우수조합이 해당이 되고 또 이익도 많이 났어요. 나서 작년 2월에 그 정기총회에서 배당 3.5% 준 것도 올해도 별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줄 수 있겠다. 근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7년 연속 우수조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맡고 이후에 계속해서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원불교 창립 정신으로 교법 정신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함께 그 하나하나 매년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짐하고 그게 워크숍에 의해서 그걸 매일 체크하면서 해온 결과가 결국은 7년 연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우수조합 되면 다음 해 더 잘해야 또 우수조합이 되고 최우수조합이 되고 되는데 그래 잘하기가 매년 계속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목표치가. 네. 그렇지만 그거를 다 이루어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다들 이제 교도 경력은 작지만은 마음 먹고 하는 일 자체는 정말 우리 그 사무위원회 정신으로 일심합력으로 또 이소성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말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가 항상 되뇌이는 교법을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이 생활들을 하시면서 정말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뤄가기 위한 많은 단합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지난해 원불교 시타원 재단이 수여하는 교화상도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입교 연원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렇게 교법을 실천하면서 사시면서 교단으로부터 상을 받는 경우에는 또 감상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늘 이제 조석 그 신고 기도 시간에 교화 운동에 앞장서는 교도가 되겠다. 이게 첫 기절에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늘 교화와 떨어질 수 없이 생활화하고 이렇게 이제 해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화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을 내가 교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원불교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신업을 맡으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지만은 이 신업, 이 기간을 통해서 대량 교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은강 신업 같은 경우는 단체 신업입니다. 네, 네. 쉽게 말하면은 종교 신업이기 때문에 네. 조합은 그 신청서만 신규 조합은 신청서만 받고 조합을 되는 것이 아니고 입교 원서를 받아서 그 정조합원으로 그 되어야만이 이제 신협은 그 서민금융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까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입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불교나 교회나 이런 다니는 분들이 오시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분이 있지만은 평소에 이제 제가 늘 이제 직원들 매주 월요일마다는 제가 한 7시 반에 출근해서 네. 직원들 이제 함께 이제 청소하고 나면은 법회 및 회의를 갖습니다. 법회는 뭐 이제 설명 기도하고 독경하고 법어봉도하고
뭐 일상수혜요법 다 하고 묵상신고까지 다 하고 선거하고 설법은 안 하지. 네, 네. 하고 회의하면서 늘 원불교 정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입교를 시켜서 우리 교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도 줄 수 있고 우리가 교화를 이런 식으로 대량 교화를 해야 된다고 늘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입교 원서하고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서 네. 크게 이렇게 A4만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크게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건설을 합니다. 해서 설득을 시키. 그러니까 일반 지역 조합보다는 더 힘들죠. 그건 뭐 신규 조합원이 오면 뭐 그냥 네. 신청서나 만들고 도장 찍고 이래 해버리면 끝인데 우리는 설명회가 입교 원서를 쓰도록 부탁드리고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몇 개 3개월이나 이렇게 모으면은 이제 몇십 명씩 돼요. 이러면은 교구에 올립니다. 그러면 교구에 올리면 이제 교구장이 번명하고 그 교도청이 나오면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원불교 홍보도 하고 입교도 시키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이분들을 가까운 교당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분기 98년도에는 입교식을 한 200명 모아가 했어요. 네. 그 우리 대법당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신규 조합원이지만은 신입 교도죠. 네, 네. 교무님 모시고 저 맨투맨 또 이제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입교장을 한 만들었는데 크게 그거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참여는 좋았는데 네, 네. 그 나중에 직계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과제를 갖고 풀어야 될 숙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원광신협뿐만 아니고 우리 교단의 기관들도 그 일반인을 많이 상대로 하는 기관들은 반드시 대량 교화를 위해서 꼭 이거는 실천해야 될 부분이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창 학원이 있는 학교는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근데 다른 데도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만 더 교화 기법만 살리면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의 어떤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관도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많은 대량 교화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원음방송 같은 데는 네. 정말 이거는 대량 교화할 수 있는 좋은 네. 기관인데도 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따끔한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협이라는 공간이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입교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신협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자기 생활과 그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또 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해 68명이 입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교당 교화는 직접 이제 인도하는 교화이기 때문에 그 생각만큼 많이는 못해도 항상 목표치는 매년 교당으로 바로 인도하는 건 10명 이상 한다는 걸 맨날 염두에 두고 목표치를 설정을 네.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협 대량 교화는 대량 교화대로 이렇게 이제 직원들과 함께 늘 협의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애로사항이 뭔지를 늘 점검하고 이렇게 한 게 이제 그 연원에는 제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대신 이제 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 사항을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그냥 생짜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매년 뭐 지금까지 근 400~500명 정도는 했어요. 네, 네. 그분들이 다 교당으로 다 갔다면은 우리 부산 울산 교화가 엄청난 성과가 있고 결실을 보았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더 화두를 갖고 연마해서 앞으로는 그 대량 교화가 직접 교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화로 반드시 가야 된다. 제가 그거를 매년 이제 연마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실행이 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입교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사막에 사는 물고기가 저는 물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아주 시작점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법연을 어떻게 맺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원불교를 만난 게 좀 특이합니다. 출신은 부산진 교당입니다만 부산에 부산진 교당 초대 교무님이 열반하신 주타운 그 윤주연 종사님이시라고 네. 부산진 교당의 초대 교무였어요. 네. 그때 이제 인연이 되었는데 그 앞서 인연은 이제 지금 부산진 교당 교도회장을 하신 성산 김승환 교도님이라고 저희 이제 외사촌 형님이시고 우리 총부의 이제 재정산업부의 부원장을 오래 있다가 이제 은퇴하신 태사님도 네. 저 외사촌 형님 그 형님 때문에 원불교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알게 되어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원불교 부산진 교당 저는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원불교 정세를 알게 되고 또 옛날에 부산진 교당은 기차 종점이 종착역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부산진역이 부산진역에서 부산진 교당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익산이나 그 일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리에 이제 원료 교무님들이나 그 정부의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이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진역에 다 내리시고 그러면 대부분 부산진 교당으로 많이 네. 오셔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난 어르신 중에 이제 열반하고 오래전에 열반하셨지만 각산 그 신도영 종사님이라든지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내려오시면은 한번 교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독려도 하시고 이런 걸 해주셨고 또 주타운 종사님은 워낙 옛날에 선생님을 하신 분이 되게 엄격했어요. 그래서 뭐 교당에 뭐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은 뭐 그 펜팔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 그럼 일체 그런 거를 아, 네. 카드 씌고 저한테 안 줘요. 네, 네. 우리 집에 이제 오는 편지 말고는 안 줄 정도 엄격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히 원불교를 많이 알게 되고 또 원불교가 이게 나하고는 정말 뗄 수 없는 종교다 이런 게 이제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새겨져 왔죠. 지금 자산 상사님으로 네. 계시는 상사님께서도 그 요양을 부산진 교당에 계셨는데 그 2000년 대법회 하기 전에 우리가 뵙고 받들 때 항상 말씀이 교화의 주체는 제가다 이런 걸 늘 강조해 주시고 우리를 제가를 상당히 교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 주신 그 기억을 늘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마 교화라는 것을 떠날 수 없이 늘 교화의 주체는 제가다. 이건 인식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거기 내 내리에 늘 있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교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보면 그 스승님들이 뜻이 헛된 건 아니다. 아, 내가 좀 더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하숙 생활로부터 시작된 현원이군요. 어떻게 보면. 네. 그만큼 우리가 교포가 가까이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군요.
그 이후로도 부산교구와 금정교당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2000년에 부산 대법회입니다. 13,000여 명의 교도들이 대법회에 참여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요? 참 지나고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지만 그 추억인데, 그 당시 일을 할 때는 제 성격이 그런지 오롯이 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했지, 뭐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이거 왜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은 없어요. 또 그 당시 이제 교구장님이 이제 교산 이승택 종사님이 네. 교구장님으로 계실 때 그 어른이 또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또 교구청운회 회장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청운회 회장단들이 거의 분과장을 맡아가지고 정말 밤낮 없이 5년을, 그리고 2000년 전 5년을 네. 거슬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부도 여러 번 다녀가기도 하고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기도 하고 몇 년을 정신없이 네. 해내야 된다. 또 그 당시 자산종부사님을 뵐 때마다 한 번씩 가서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고 이럴 때 10,000명에서 1명이라도 부족하면 대법회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교구장님을 비롯해가 우리 임원진들이 맡은 임원진 똘똘 합력으로 매일 때로는 새벽 4시 반에 참 아침 일찍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도 회의를 갖고 조차를 하면서도 회의를 갖고 그렇게 또 매일 이제 매일 그 각 교당에 몇 명 정도 참석할 수 있는가 인원을 체크하고 계속 회의를 거듭해서 결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당시 어떤 규모로 봐서는 집계가 13,000명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교단서에 전무후무하게 그 한 교구가 13,000명을 대중을 모아 대법회를 보는 예가 없다. 또 앞으로도 이제 대중 집회랑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없을 것이다. 네. 아무리 뭐 중앙총부가 있고 서울교구가 이거 있어도 대중을 그렇게 많이 모아가 대법회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산에 그 교도들이 불심이 강하고 단결력이 강하면 이뤄낼 수 있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부산의 불심이 대단하다. 그래 결국 그거로 해가지고 부산에 많은 그 부산 시민이나 부산 기관장들이 원불교를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뭐 부산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다 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할 때는 힘들었지만은 그 큰 일을 한번 하고 나니까 웬만한 작은 거는 뭐 별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네. 자신감이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 힘든다,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저한테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죠, 저는. 네. 원불교의 일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깨달음이 오히려 더 생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도 무려 3,472명의 부산교도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예. 사실 저 숫자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100주년 대회가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회 장소 때문에 법회 장소. 결국 이제 상황 연기장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부산 울산 교구도 상당히 인원수가 확정된 인원수가 굉장히 그 5만 명을 그 운집하기에는 상당히 미달되는 숫자.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과 각오를 이제 다지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정상덕 사무총장 교무님한테 5만 명 그 대중을 모으는 데는 별 문제 없이 딱 가능한가를 한번 여쭈어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뭐 우선에는 뭐 대중이 많이 모여야 무슨 일을 해도 신바람이 나고 누가 봐도 참 대중이 저 정도 모으는 저 원불교의 저력이 있구나 이렇게 볼 텐데 도저히 그때 그 상으로는 어려운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원기 100년에 이제 1월 1일에 제가 신년 할애 그때 준비위원장으로 이제 그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5월 1일인가 하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분과장하고 이제 그 조직 구성은 제가 중심으로 하겠다고 교구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으로 좀 젊고 유능하고 각 교당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그 5개 분과를 조직해갖고 이제 때로는 매일, 때로는 저녁에 틈나는 대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어떤 식으로 모집할 거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최대한 목표를 할 거냐, 이걸 이제 매일 그 이런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신년 할애 때 누구와의 상의도 없이 그 앞에 나가서 뭐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갈 때 당당하게 3,000명 이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놀랬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뭐 무슨 일을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의장님이 상당히 많이 그 뒤에서 스포트 해주고 또 우리 교구장님도 흔쾌히 이런 성공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재정 후원금을 그 6,500만 원을 거뒀어요. 몇 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 교구가 그 짧은 시간에 전부 십시일반 그 후원금을 6,500만 원 만든다는 게 정말 그것도 어쩌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기적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늘 이제 교구의 교우님들은 이제 보조를 해주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걸 이제 맡아 해주었기 때문에 교당별 체크. 그러면 우리 회의할 때 어느 교당 몇 명, 어느 교당 몇 명, 어느 교당 몇 명. 이래 총 현재 직계가 2,000명. 그러면 다음 달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얼마가 되었든지 오시는 분들한테는, 마치 올 때는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472명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정말 부산에서 기차 그 기차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버스가 상당한 버스가 동원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승용차도 동원이 되고 했겠지만은 그것도 어찌 보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부산에서 그런 불을 지피고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우리 회의 자료나 그런 거를 이제 이 정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가지고 그런 자료를 좀 달라. 해가 전국 교구에 확산이 되었어요. 그게 부산에서 일어난 게 확산이 되어갖고 상황경기장이 다 찰 수 있도록 된 동기부여가 부산 울산교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 또 들었어. 또 우리가 자료를 드렸고, 예, 아주 자료를 세밀하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조직을 짜야 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동호는 대성공을 했지 않느냐. 뭐 종부사님이 뭐 부산에 모르겠습니다. 뭐 칭찬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교구장님한테는 안 하겠습니까? 네, 네.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에서 말하기 좀 쑥스럽고 해서 참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소사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뵈면 남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마음가짐으로 다져놓고 그리고 목표를 지시하고 그 목표에 모든 사람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으로 굉장히 그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68명의 입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당하고 연결해야 되는 또 다른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또 보이고요. 이렇게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교화 그리고 시스템과 함께 공부하는 우리 원불교가 되기 위해서 이사님께서 좀 제시하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신협도 이제 그 퇴임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이래서 교당에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꺼이 그 단장을 맡았어요. 맡고 저희들은 또 부산 울산교구에서 특이하게도 교당 청운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구 청운회 회장할 때 그 교당 청운회를 덕사님께서 그때 그 김덕근 회장님 중앙회장 맡을 때 교당 청운회가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 해서 부산 울산교구 최초로 금정교당에 이제 청운회를 만들어가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20주년 그 어떤 성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당초에 만든 장본인이 그 금정청운회 회장을 좀 맡아서 20주년을 좀 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제가 더 한번 맡아서 청운회 활성뿐만 아니고 교당 이제 교화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조직부터 다시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래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룰을 지키면서 해나가는 모습들이 좀 더 큰 다음에는 큰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 이제 내가 대량 교화를 할 수 있는 기관장이 현재로서는 뭐 어떤 특별히 맡은 수 있는 게 아직 안 보이니까 어떤 만약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자리에 가서 더 알찬 이제 교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교당 교화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걸 만들어 봐야죠. 지금은 작은 교당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더 좋겠다. 종교 자체가 생활 불교니까 네.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교화를 하는 거지 뭐 저 하늘 뚝 떨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 찾아서 함께 공부하고 도반이 되는 그게 교화지 멀리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려고 또 네. 그렇게 마음을 다져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치가 있는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겠다는 다짐처럼 저한테는 들리고요. 참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인연들, 생각나는 얼굴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같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소송대를 이루어온 직원분들도 생각이 많이 하실 것 같고 카메라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이쪽 카메라 보시고. 우선에 그 작년에 이제 원기 102년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복이 터져가지고 많은 상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제가 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저도 열심히 했지만은 특히 우리 부산농건강신협에 있는 직원들 몇 명 안 되는 5명 직원들이 한결같이 나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주고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참 때로는 이제
조합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인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점심 때를 놓치고 굶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참 다른 시내에 비해서 늘 늦게 저녁 뭐 8시, 8시 반 이렇게 퇴근하고 문을 열어놓고도 한 사람의 조합원이라도 오면 맞이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 잡마음 없이 또 이탈 없이 끝까지 함께 해주어서 오늘 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딸 같고 아들 같은 직원들이지만은 늘 영생의 도반으로 생각하고 제가 가슴속에 늘 직원들을 함께 늘 생을 같이 가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좋은 마음 또 그분들이 순수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참 오도정 교회 의장도 늘 의장을 맡으면서도 나를 필요로 하고 늘 옆에서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늘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 정성과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참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또 우리 교회 의장도 올 한 해만 하면 이제 의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교구장님, 의장님 모두가 올해 마지막 한 해를 더 잘 마무리하고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정성이지만 힘이지만 모아서 부산 울산 교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교단 예타운 장예수 교무님도 늘 밝은 미소로 교도님들에게 따뜻하게 하면서 교화를 잘 해보겠다고 늘 걱정하고 논의하고 조금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물어보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노력하시고 늘 그 교화선상에서 고생하시면서도 늘 웃음 잃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제가 올 한 해 교당 단장과 청운회 회장을 나름대로 성심껏 열심히 해서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공을 다 돌리시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사님, 이사님을 통해서 제가 깨우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팀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각자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팀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가 과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우리 원불교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말씀들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특히나 68명을 우리 원불교의 도반으로 만드신 이 인연은 세대손손 이어지는 그런 공덕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